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오정환 MBC 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MBC는 왜 가짜뉴스를 만드나 란 내용의 강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부터 과거의 고질적인 사례까지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시청자 주권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MBC에서 가짜뉴스들은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공작 정치의 공범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만배 신앙림 녹음을 리포트 4개로 나누어 보도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불과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런 날에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녹음들을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당시 그 녹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윤석열이가 네가 조 아무개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박 아무개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마치 공익에 헌신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걔네들 성남시에서 그렇게 만들었어.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성남시는 그 막대한 돈을 개발업체로부터 걷어가지고 국고를 채웠다. 그래서 김만배는 무지하게 사업하기 어려웠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이는 난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손발이 오가를 정도로 어색한 대화를 합니다. 이처럼 그 삼류 배우들의 국어책 읽기 같은 녹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뒤로 숱하게 나와요. 김만배 본인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저희는 그분의 지침을 따랐다. 대장동 사업이라고 말했고, 재판 때는 법정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도 뭐 대정사건 공범이죠. 자기가 이제 김만배의 이런 말에 동의한 거는 일종의 공작에 걸린 거였다는 식으로 신문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대선 이틀 전에 방송은 나갔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후보는 톡톡히 이익을 봤을 겁니다. 규별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한 문장이면 되지만 그거를 해명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해명한 다음에는 다른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괴벨스의 교담이 현실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현 상황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26일에 MBC 남효정 기자는 중국 출장에 갔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 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민이 오염수가 여기저기 다 퍼질 텐데,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퍼지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붙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이, 중국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말이 아니다, 자막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 측에서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실은 온종일 오염수를 방류해서 사람들 죽이려고 하냐? 일본 너희들이 오염수를 어딘가에 회수해야 해. 아니면 일본 자기들 땅에만 모아두던지. 이렇게 말한 거를 기자가 의역했다고 해명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MBC가 자막으로 낸 거하고 해명한 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MBC가 해명할 때 일본 자기들 땅에 모아두던지라고 일본이란 말이 들어갔다면은 그 말을 왜 빼고 안 썼겠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또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시민단체인 공원연에서 중국 그 남부에 사는 광동성에 사는 주민들 2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듣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 해명한 첫 번째 문장은 그 표준어, 한어랍니다. 광동성에 사는 늙은 어부가 또박또박 표준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 말이 저렇게 말 나오는 대로 쓴 건 맞는데 저거는 문장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비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MBC에다가 원문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통역이 얘기를 하면은 중국 사람이 얘기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기자가 과연 거짓말을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MBC 경영진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예요. 또 하나가 이것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다음 페이지요. 그 시장 상인이 하는 얘기인데 물건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 일본 수산물은 납품을 안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옛날의 방송은 옛날의 MBC는 하지 않은 말을 집어넣으려면 괄호라도 집어넣습니다. 이걸 버젓이 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우습게 알든지 자막을 외우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MBC 기자들의 의식 수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되기 전부터 유력 후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맹렬하게 MBC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편파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보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8월 1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훈수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2012년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당시 그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가 하는 말인데 그 교사가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미 화해했던 제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 하나고 교사는 화해가 있었던 건 맞겠지만 어쩌고 얘기를 해요. 전날에는 학폭에 대한 화해가 없었다. 둘째 날에는 학폭에 대한 화해는 있었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기사를 데스킹한 차장도 있을 것이고 부장도 있을 것이고 편집부에 여러 사람을 거쳐서 방송이 되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도 이젠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 방송사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왜 터질까요? 왜 생길까요? MBC는 왜 이럴까요? 전 꽤 깊은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가 16대 대선을 앞두고서 그 김대엽의 거짓말하는 사실을 방송을 합니다. 김대엽이 유이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에 그 후보 부인인 한인옥 여사가 관련됐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유 또 거짓말 하나보다 그랬는데 2002년 7월 31일에 그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와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날 MBC가 리포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손톱만큼만 그 수사가 진행돼도 그걸 계속 리포트로 반복해서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MBC가 보도하지 않을까 라면서 여론이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론이 바뀌면서 대선 지지도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는 그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최문순 부장이 사장이 돼요. 그리고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온갖 요직을 독차지합니다. 이때부터 MBC는 노영방송이 됐고 노조 활동하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단맛을 봤어요. 권력을 맛봤습니다. 기득권을 취하게 된 거죠. 오늘날 MBC가 이렇게 언론노조가 쥐고 흔드는 근원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때는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집니다.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1,0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하고 도망갔다가 붙잡혀 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동안 107개 리포트를 퍼붓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때 예상을 했지만 당연히 대법원에서 몇 년 뒤에 김경준의 말은 허위 사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자와 이를 지시한 간부들이 MBC에서 징계를 받았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죠. 그리고 나서 MBC에서 MBC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사상의 최대 오보인 광우병 보도가 나옵니다. 화면을 다시 봐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미국에서 소들이 막 비틀비틀거리고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막 울부짖는 소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미국엔 저렇게 광우병 걸린 소들이 바글바글 하고 저걸 먹으면 당장 광우병이 걸릴 것처럼 겁이 나요. 지금 봐도 겁이 나요. 그런데 피수첩에서 방송된 광우병이란 그 비틀거리는 소 중에서 단 한 마리도 광우병 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수첩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하지 않은 흑인 여성이 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처럼 보도를 해요. 아닙니다. 다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수첩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거리로 쏘아져 나오죠. 아이들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술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추억을, 그 성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일을 반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수첩 오보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일부 징계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시 사회자였던 송일주는 광주 MBC 사장이 됐고요. CP였던 조능희는 MBC 교육편성본부장을 거쳐서 지금 MBC 플러스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MBC 임원을 6년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제작진들 상당수가 이른바 좋은 자리에 갔었고 그 중에 단 한 명도 제 기억에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본 MBC 후배들이, MBC 기자 피디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허위보도 하지 말아야지, 진실보도해야지, 공정하게 방송해야지 생각하지 않겠, 그런 생각 안 하죠. 어쩌면은 MBC에서 가짜뉴스가 문화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